네, 오늘 또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장 초반에 역시 미국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갭 상승해서 좀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그 이어지는 강도가 좀 강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을 우리가 어떻게 지표로 조금 볼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제 다우존스나 뭐 러셀 소형주 위주의 우선주 위주의 흐름으로 역시 연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그런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면서 내려갈 수 있었던 폭에서 나스닥이 깊게 빠지는 나스닥은 혼자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 내려가던 폭에서 다우존스라든지 코로나로 피해를 받았던 회사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세 역시 소비 쪽이 안정세를 찾았다는 부분 일자리는 많이 잃었지만 그 소비 쪽에서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거는 다시 회복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의 부양책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지수의 흐름으로 아마 확인해 줬던 어제 밤 미국 시장이 아니었나 판단되고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는 하락을 보였지만 오늘 갭 상승 출발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흐름이고요. 역시 바이오 쪽에 쏠려있던 흐름들이 이제 그 자본들 말 그대로 돈들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눈에 띄게 바이오 쪽에서 IT 반도체 쪽으로 갑작스럽게 옮겨갈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패턴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책으로 역시 테마 쪽 섹터, 기존에 올라오지 못했던 그리고 잠들어 있던 섹터를 건드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잠깐 이동시키는 게 이동시키기 위한 오늘의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그 관점에서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역시 표현했는데요. 그 강도가 화장품주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있던 자금들, 오늘 빠지고 있는 건 말 그대로 헬스케어 쪽, 바이오나 의료기기 쪽에서 일부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던 자본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나와서 일단 매기가 중국 소비주 그리고 게임주 이런 전반적인 중국 관련주들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도는 단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추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은 급등성으로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각도가 크게 올라왔던 거는 가파르게 조정세로 일부 수렴 구간, 말 그대로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조정폭에 내가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역시 지금 올라가는데 올라타는 것보다는 덜 올라가는 게임주주, 아까 전에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게임주주를 조금 안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임주라고 하면 우리가 컴투스나 이미 오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역시 실적이 긍정적인 회사, 부실 기업들은 화장품주들은 올라올 때 역시 매도해야 되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도 부실 기업보다는 안전한 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펄어비스라든지 그리고 넥슨GT는 약간 대매각성의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넷마블 역시 지금 중국 관련해서 엔터 쪽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 대한 판호 개방 기대감과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라는 방탄소년단의 모멘텀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부각적으로 보시면서 좀 내려와 있는데 실적적으로 안정적인 회사, 말 그대로 부실 기업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위험한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실적을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돈을 손해보지 않는 회사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률이 좀 높은 회사들을 좀 선택해서 덜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매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역시 관점은 단기 관점입니다. 한 달 이내에 보유 관점을 한 달 이내로 보면서 수익이 날 때 매도하시고 한 달 이후로 넘어갔을 때는 조정폭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는 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을 분봉으로 보는 흐름인데 어제 장 초반의 분위기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밑으로 내려갔는데 다우존스나 그리고 나스닥 쪽에 포함되어 있는 소형주 위주 그리고 우선주 위주로 편입되어 있는 러셀 2000이 조금 위로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나스닥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빨간불을 계속 켜고 있는 말 그대로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그 흐름에서 나스닥이 깊은 하락을 보여주다가 1%대에서 다시 반전하면서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내려가지 않고 추세 방향성, 말 그대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시간에 장 막판까지는 만 포인트까지 가지 못했는데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고 있는 나스닥을 시간에 말 그대로 미국장
본장이 끝나고 난 시간의 시장에서 만스닥을 한번 회복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소폭 갭 상승을 출발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 반도체에 많이 쏠렸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의 시선을 돌려놓고 다른 쪽에 매기를 가져가는, 말 그대로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을 좀 줄 수도 있겠지만 단기 상승은 좀 가능할 부분이 있고, 역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중요한데, 일전에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을 했었다라는 관점을 보여줬을 때 그 방향성은 이번에는 만약에 발표 이전에 위쪽으로, 만약 내일이나 오늘 오후장에 방향성 위로 잡고 내일 또 상승이 이어진다라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도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매수가가 위쪽에 있다라면은 비중 축소를 했다가 그 조정폭, 하락보다는 조정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조정폭에서 다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큰 관점에서 역시 오름폭을 가져가지 못하고 갭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나라 역시 아직까지는 바이오 쪽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흘러나오는데 말 그대로 가격적인 것보다 시간적인 조정의 흐름이 폭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과열 상태로 갔었던 부분에서 시간적인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만약에 한 번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경우에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로 이 시세의 폭을 짧게 보는 것보다 좀 넓게 봐서 현금 보유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려온다라고 바로 사기보다는 1955포인트 아래쪽인 1950포인트째 자리와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 자리를 돌파는 하겠지만 그 자리가 또 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흐름, 최근에 이 자리에서 추세 흐름, 갭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는 역시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단기 전략으로 올라타서 손절을 짧게 잡아놓고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역시 단기 접근으로 인해서 손절가를 잡고 큰 시세가 위도, 방향성을 위로 유지할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위로 가는 추세에 올라타는 흐름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최근에 오늘 중국 소비주는 단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요. 역시 개별주인 한국화장품이나 코리아나 따라가지 말고요. 위쪽에 상한가를 갔으면 오늘 상한가 가격 아래에서만 추가 매수나 새로운 단기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화장품주나 그리고 지금 소외되어 있는 IT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